소비자한테 다 이거 사 저거 사, 예를 들어 뭐 오큘러스 퀘스트 2 사, 아이폰 사, 애플 글래스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거 사. 네, 안녕하세요. 한대공학 에러입니다. 이번 엔비디아의 GTC 2022에서 굉장히 다룰 내용들이 많은데 전부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래도 요즘 기업들의 화두가 바로 메타버스지 않겠습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사명을 메타로까지 바꿔놓은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올린 영상처럼 굉장히 욕을 먹고 있죠. 그래픽 하드웨어도 구리고 뭐 비주얼라이제이션도 구리고 엄청나게 구려서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GTC 2022를 보면서 야, 메타버스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서 이 부분 굉장히 짧게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호라이즌 월드라는 메타의 메타버스를 처음으로 서비스 개시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이런 이상한 그래픽에 화면을 올려가지고 상당히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메타라는 기업, 그러니까 기존에 광고비를 주로 수익으로 벌고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던 페이스북이었기 때문에 하드웨어 제조 역량에서 굉장히 딸리는 게 맞죠. 물론 오큘러스 퀘스트 2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메타버스 웨어러블 기기 자체에서는 시장도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고 아직도 호응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이게 뭐냐, 더 노력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편 엔비디아에서는 야, 메타버스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딱 보여준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거든요. 물론 엔비디아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세스를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율주행을 타깃으로 하는 이 토르라는 프로세스를 공개를 하기도 했죠. 거의 77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막 들어가 있는 엄청난 성능을 내는 자동차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0년도에 자비아라는 프로세서가 나왔죠. 요걸 또 계속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메타버스 구현하고 그래픽 구현하고 관련된 부분의 모든 프로세스들을 점점 확장하고 있는 엔비디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드웨어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플랫폼 자체를 확장해서 점령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번 GTC 2022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언리얼 엔진이라는 거 아시죠? 게임 중에서도 이 언리얼 엔진을 사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언리얼 엔진 프로그래밍을 좀 해봤었지만도 여기서 보면은 모두한 이 물리세계, 그러니까 중력이 얼마고 점프를 하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파라미터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막 이제 암속도 이동을 시키고 아니면 뭐 도로도 깔고 이렇게 이제 그래픽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물리 법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엔진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게임 엔진에서 이렇게 만들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메타버스는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야 됩니다. 게임에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안에서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예를 들어 뭐 페이스북에 들어간다, 아니면 게임을 한다 이런 걸 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드웨어가 충분히 받쳐줘야 되잖아요. 메타버스가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든 훨씬 더 높은 그래픽 수준을 구현을 하든 간에 이거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제대로 지원해야 되고, 그걸 지원하기 위한 하드웨어 플랫폼이 갖춰줘야 하겠죠. 그것은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뿐만 아니라 서버,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쪽 전체에서 또 관리해주는 부분에서 모든 곳에서 같이 잘 되어야 운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걸 하겠다라는 것이죠.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현실 세계를 그대로 가상 세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대로 물리 법칙도 그대로 적용되고, 예를 들어 현실 세계에서 하기가 힘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로켓을 발사시킨다거나 아니면 무슨 폭파 실험을 한다거나 자동차를 설계한 다음에 얘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테스트 해본다거나, 이거를 물리 조건과 똑같이 만든다라고 하면은 가상 세계에서만 테스트를 해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한 다음에 현실 세계에서의 테스트 횟수를 줄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가진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두를 구축한 거죠. 물론 여러분들 우리 모두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GPU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크죠. 근데 엔비디아가 이 서버 시장, 엔터프라이즈향, 서버향 이런 쪽으로 계속 확장을 하다 보면은 기업 대 기업의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디지털 트윈을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 현대차에서 우리 이거 갖다 쓸래요, 가져가서 할게요. 아니면 공장 포스코에서 우리 고로에 이 센 물을 부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테스트 해볼래요. 이런 것들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위험을 훨씬 더 줄이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해서. 사실 현실 세계를 완전히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있는 파라미터들을 최대한 다 가져와서 컴퓨팅 파워를 엄청나게 늘리고 AI까지 적용을 하면은 요게 어느 정도는 실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씨 예보만 하더라도 야, 기상청 왜 이렇게 날씨 예보 못 맞춰, 태풍 진로 왜 이렇게 못 맞춰 하지만도 대기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1m 안에 수분 입자가 얼마나 많이 차여져 있고 바람이 얼마나 불면 이런 것들을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올 수 없잖아요. 이 정보가 없으니까 이 복잡계 이론에 따라서 이걸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측이 높은 확률로 이걸 맞출 수 있다라고 하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물리 세계에도 가상을 구현했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원래는 이제 그 그래픽 카드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인공지능이다, 메타버스다 하면서 갑자기 쫙 올라오면서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 기업입니다라고 선언한 거죠. 사실 페이스북이 메타라고 사명을 바꾸기 1년 전부터 제스낭이 우리가 메타버스 세상 구현할게 하고 먼저 선언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차근차근 밟아가죠. 어떻게 해요? 한번 보시죠. 메타에서 호라이즌 월드라는 메타버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는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이 있죠. 이 엔비디아도 지금 자율주행 쪽에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디지털 트윈을 만든 다음에 그냥 자율주행차를 가상 세계에서 계속 가상 주행을 하는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학습을 하면 이것 자체도 굉장히 유효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메타버스 하나를 만듦으로써 이 세계를 새롭게 창조함으로써 마치 인셉션처럼 내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사랑을 하고 헤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다 만들어갖고 이거를 학습시킨다. 그래서 로봇을 만들고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물리법칙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메타버스 옴니버스, 이게 작년 3월 달에 발표가 됐고 작년 12월 달에는 옴니버스의 이제 오픈 베타 버전이 또 출시가 했죠. 그런 다음에 올해 4월에는 실제로 이제 공장을 만들고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기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GTC 2022를 통해서 엔비디아 옴니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개했어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이 서버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독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뭐 인터넷 as a service 이런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를 갖고 오다 보니까 이걸 구독하게 되면은 이라는 플랫폼을 그대로 기업용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컴퓨팅을 이 서버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마치 스트리밍해서 받아 쓰는 것처럼 휴대폰에서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컴퓨터에서 볼 수 있고 모든 장치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게시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투썸 플레이스 나와서 좀 의아하셨을 텐데, 우리가 요즘 이제 체인점의 시대잖아요. 이 프랜차이즈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숍이 있으면은 커피숍에 어떤 유명한 커피숍이 있다 하면 거기 가잖아요. 거기 가고 저리 가고 이제 동네방네 이렇게 유명한 데리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했죠. 근데 이제 이 프랜차이즈가 되다 보면 뭐가 편하냐?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도 여기에 프랜차이즈 계약만 하면은 투썸이란 외부의 인테리어부터 익스테리어까지 전부 다 메뉴도 똑같이 그냥 쉽게 사업에 진입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어떤 플랫폼이 주어지고 이걸 제가 쓸게요 하고 서비스로 가져오게 되면은 체인점을 열듯이 그냥 쉽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 컴퓨팅 쪽에서도 굉장히 서비스적으로 많이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AWS 아시죠? 여러분, 아마존 하면은 해외 직구로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지만 사실 아마존의 대부분의 수입은 이 AWS, 아마존 웹 서비스로부터 오거든요. 이 웹 서비스 대여 사업 자체가 대박이 터지면서 이 데이터 센터로서의 이제 입지를 강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은 내 서버 새로 컴퓨터 만들고 여기서 홈페이지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됐던 거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아마존에서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은 홈페이지 관리해주고 뭐 해주고 구매 기록 같은 거 정리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안에서 관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인프라를 서비스로서 인프라 에서 서비스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서비스처럼.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면은 내가 사업하고 싶은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서버 관리하는 사람 인터넷 공돌이 하면 필요하고 또 뽑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딱 해서 여기서 컵을 쳐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엔비디아도 한다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메타버스에 가장 근접해 있는 기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클라우드에서 GPU를 통해서 이러한 메타버스를 굉장히 표현할 수 있고 계산해주고 하는 것들을 소비자한테 다 이거 사 저거 사, 예를 들어 뭐 오큘러스 퀘스트 2 사, 아이폰 사, 애플 글래스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거 사, 다 사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서버에서 다 해줄게. 그 다음에 너네가 이거 구독만 하면은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가 메타버스 안에서 무슨 판촉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구찌 같은 거 구찌 판촉 행사를 메타버스에서 열고 싶어. 그럼 그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따로 구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엔비디아한테 이 서비스 할게요 라고 돈을 주고 사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지고 이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구찌 매장 열고 판촉 행사하고 BTS 불러갖고 축하 공연하고 막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이거를 실제로 서비스를 게시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제가 이제 망 사용료 관련된 영상을 올렸죠.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이 싸움, 망 중립성 얘기하면서 망 사용료 내라 말라 지금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보니까 지금 유튜브에서도 뭐 이렇게 청원서 하고 뭐 난리 나고 서로 뭐 싸우고 욕하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이제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넷플릭스가 그냥 데이터 센터를 예를 들어 미국에만 둔다 이러면은 해저 케이블 통해서 막 이렇게 데이터를 계속 쏘아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은 품질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모든 걸 해저 케이블로 보내면 그만큼 접속료도 비싸게 되고, 자세한 내용 여기 참고해주세요. 근데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일본이나 홍콩 같은데 캐시 서버라는 걸 둡니다. 이 캐시 서버라는 게 일종의 어떤 이제 중간 다리가 되는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에 미리 데이터들을 올려놓고 근처에 있는 국가들한테 빠르게 쏘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멀리서 올 필요 없이 가까이서 오니까 접속료도 해외에 멀리 있는 거에 두는 것보다 싸지고 넷플릭스도 좀 저렴하게 빠르게 품질 좋게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넷플릭스의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 OPA라고 부르는데, 이 캐시 서버를 사용하듯이 엔비디아도 GDN이라는 걸 설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그래픽스 딜리버리 네트워크거든요. 중심 서버 말고도 중간중간에 서버를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GPU 메타버스를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이렇게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것도 잘 동작해야 되고 AWS도 잘 동작해야 되고 넷플릭스도 이제 중간중간에 동영상을 잘 쏘아주려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중간중간에 서버들이 다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야 잘 빠르게 구동을 하겠죠. 엔비디아가 자기 GPU, CPU 다 쏟아 부어가지고 이러한 것들 중간 다리에 되는 부분들을 GDN이라는 이름으로 다 박아 넣으면은 전반적으로 이 메타버스가 빠르게 보급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럼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바틀렉이 이 속도가 다 나오는 거야? 메타버스 구현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들을 서버에서 모아서 이 트래픽을 관리해주고 쏘아주고 하는 거를 서버에서, 그리고 이 GDN을 통해서 역할을 해주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받아서 쓰는 형태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메타가 좀 약간 초라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메타는 SNS 부분에서 사용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죠. 물론 페이크 아이디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계정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떤 시장력을 대표하는 역할인데, 여기서 한번 잘못 미끄러지면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자기 주도로 이끌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접근이 좀 다른 것이 엔비디아는 하드웨어와 AI 이쪽에서의 강점을 부각시켜서 데이터 센터와 GDN을 통해서 이걸 점점 더 구축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우리가 메타버스를 경험하지 못하겠지만 이게 진짜로 가능하네? 내 휴대폰에서도 가능하네? 이거 스트리밍만 하면 되네? 이렇게 되면은 어느 플랫폼을 쓰시겠어요? 굉장히 화질 구린 걸 쓸 거냐? 서버에서 제대로 처리된 굉장히 화질 좋은 걸 쓸 거냐? 이것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엔비디아는 자신들의 이 역할들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같은 이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거를 엔비디아에서 만들지 않고 있죠. 그거는 뭐 서버가 우리가 구축되면은 그런 클라이언트 제품들은 나중에 뭐 스마트폰 해도 돼, 약간 이렇게 보는 것도 있어요. 네,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떠들썩할 때도 있었고, 이 기업 저 기업 전부 다 메타버스다 뭐 한다 AR이다 XR이다 엄청나게 말이 많아서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진짜로 이거는 인터넷이 나온 다음에 세상이 바뀌었고 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또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플랫폼 자체를 누가 먼저 선점하냐 얘기잖아요. 현재 시점으로서 모바일 기준으로는 구글과 애플이 양분을 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착실하게 잘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컨퍼런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정도의 분석까지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정도의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면 가상의 여자친구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된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